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 무엇이든 물어보살 2탄으로 찾아뵙게 된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배너에서 보셨다시피 저랑 다른 마케터분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실 텐데요. 우선 저희 마케터분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학교의 주현종입니다. 저번에 저희 이제 양세준 팀장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다희 씨와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저번에 마이크 매직이냐 그 리모컨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렇게 협찬 아닌 협찬을 받아서 짱구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당이 떨어질 때 저희가 좀 사탕을 먹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좀 반응이 괜찮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탕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받으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고려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이 될까요? 와주시면 그 정도는 좀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커피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우산 내일까지 비가 오니까 다들 우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들 퇴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퇴근길에 보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저는 코로나가 끝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도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탈 마스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비도 조심하시고 그래도 코로나 아직까지 조심하셔야 되니까 마스크는 꼭 챙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 3가지 주제로 찾아뵈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 다양하게 좀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네.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같이 소통해 보는 시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 주제를 선정한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제 후배 마케터 분들도 뭔가 이거가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자, 이제 전환 캠페인 대 트래픽 캠페인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네네. 이게 아무래도 트래픽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좀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환 캠페인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처음에는 이게 결국 계란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쵸. 네. 약간 말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그쵸.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한번 좀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 좀 다희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바로 전환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트래픽 캠페인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유입을 시키고 저희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소개라든지 좀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고 그 다음 들어왔던 이제 모수를 대상으로 타겟을 좀 더 좁혀서 전환 캠페인도 같이 세팅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현종 마케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방송사고 아니고요. 네. 순간 좀 말이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정말 쇼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컨셉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저희가 일부러 좀 재미를 위해서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트래픽 캠페인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거에 뜰 목적이 있잖아요. 트래픽은 말 그대로 우리가 트래픽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좀 집행을 하죠. 실제로 네. 메타라든가 구글, 네이버 이 캠페인의 성향이 중요한데 이 트래픽 캠페인은 말 그대로 이 트래픽을 결국 많이 가져갈 만한 유저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이제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람이 광고를 주로 많이 클릭했거나 광고에 반응한 사람들한테 주로 트래픽 캠페인이 메타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따지면 전환 캠페인은 내가 장바구니에 광고를 보고 반응을 했거나 아니면 구매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다 보니까 이게 성격 자체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향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전환 캠페인을 당연히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전환 캠페인이 당연히 트래픽 캠페인보다 CPC가 저는 비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환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예산 대비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제 트래픽으로 해도 네. 전환이 무조건 나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래픽이라고 해서 전환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게 트래픽 캠페인 하면 전환이 안 나던데요? 라고 하는데 저는 트래픽 캠페인에서 성공하는 컨텐츠를 발굴하는 게 결국 우리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트래픽 캠페인에서 잘 되면 굳이 전환 캠페인을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래픽 캠페인 뭐 한번 좀 숫자로 뭐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마이크 네. 진짜 마이크가 잠시, 아닌데 네, 짱구 잠시 쉬라고 하고 만약에 전환 캠페인에서 CPC가 1,000원이라고 하면 트래픽은 만약에 뭐 그보다 적은 한 6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명이 들어왔을 때 금액들을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환율이라든지 아니면 CPA 이제 비용을 따졌을 때 전환당 비용을 따졌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일단은 이쪽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만 원을 써서 100명이 들어온 거와 10만 원을 써서 100명이 들어온 거 되게 다르거든요. 그쵸,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10만 원을 썼어요. 10만 원을 사용해서 5만 원짜리 뭐 일반적인 좀 상품 객단가가 주로 한 3만 원 전후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이커머스에서. 네네.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사용했는데 대부분 전환율이 한 자릿수잖아요. 한 뭐 2, 3%, 뭐 1%에서 3% 진짜 높아야 그쵸. 3에서 맞아요. 5%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이거를 세 분이 구입하셨다고 하면 전환율이 이제 3%잖아요. 네. 3%의 전환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만 원짜리를 구입했으면 대부분 9만 원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객단가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게 다 가능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요한 게 이 CPC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일단은 트래픽 캠페인으로 해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CPC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는 CTR 얼마나 좋게 만들어서 얼마나 저렴한 CPC로 소재 발굴을 좀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잘된 것들을 디벨롭하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트래픽 캠페인에서 잘 됐던 거를 전환 캠페인으로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잘 돼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네. 거죠, 전환이 된. 그러면 어떻게 되냐? CPC가 떨어집니다. 원래는 CPC 가. 이제 1,000원이었는데 처음부터 전환이 했으면 이제 트래픽 캠페인에서 효율적인 소재를 갖고 전환 캠페인에 넣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이 떨어지면 뭐 네. 50%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거는 매체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게 좀 저희가 생방으로 하면서 네. 우려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이렇다던데? 라고 잘못된 좀 판단을 맞아요.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땐 트래픽 캠페인이 조금 더 우위이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일단 댓글에서 댓글 상황을 제가 한번 네. 살펴볼게요. 네네. 지금 우선은 안녕하세요. 우주네요. 네, 저희 지금 여기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은 어느 정도 기간 진행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트래픽 캠페인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솔직히 이 기간 자체를 정해놓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트래픽 캠페인은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쵸. 전환 캠페인도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백설기님께서 남겨주신 거를 보면 백설기님, 네. 트래픽 캠페인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해야 전환 캠페인을 좀 시작을 효율적으로 해도 될까? 네, 사용을 같이 해야 운영해도 될까? 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트래픽 캠페인도 계속 진행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 잘 됐던 것들, 구매 전환이 잘 났던 것들을 전환 캠페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 각자 특색을 먼저 보자면 일단은 CPC 클릭당 비용 유입되는 비용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제 트래픽을 진행을 해서 많은 이제 노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소재도 A/B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많은 유입량을 가지고 오고 노출이 되었을 때 반응이 좋은 소재를 전환 캠페인으로 활용을 한다면 원래는 높았던 CPC가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전환 캠페인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인 것 같아요. 백설기님께서 맞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래픽 캠페인을 대부분 이제 마케터 분들이 처음에 정석대로 하려고 하세요. 트래픽을 이 정도로 돌려서 우리 사람들 모수를 좀 쌓고 들어온 사람들을 전환 캠페인과 리타겟팅을 돌려서 네. 뭐 장바구니를 담게 하고 구매가 나게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많이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계시죠. 이렇게 네. 되면 솔직히 전환 트래픽 캠페인에 수많은 돈을 일정 기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전환 캠페인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겠지만 네.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님께서 주님 아니고 준님, 네. JUN님. 네, 그 전환 캠페인을 돌려야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나요? 트래픽 캠페인은 너무 돈만 나가는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매체마다 조금 다른 네.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약간 그 메타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이버 GFA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베타 버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 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내가 트래픽 캠페인에서 컨텐츠가 너무 좋다. 그럼 컨텐츠가 일단 너무 좋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전환 컨텐츠를 내가 발굴이 됐다. 이건 너무 잘 터져. 그러면 트래픽과 전환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환 이제 구매를 자주 했던 네. 사람이고 트래픽은 이제 광고에 반응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유입됐던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뭔가 흥미를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졌던. 네, 네. 관심과 흥미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관심 플러스 흥미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을 타깃하려면 결국에는 흥미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배너 쪽에서는 배너나 뭐 SNS나 이런 거에서 컨텐츠가 좋으면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해든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성향적인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매 전환이 너무 잘 나고 트래픽 자체가 너무 좋은데 뭐 컨텐츠가 좋고 구매가 잘 나면 이걸 트래픽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좀 사람들한테 보내고 싶다 할 때는 트래픽으로 좀 더 사용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완전 전환으로 몰겠다 하면 전환으로 몰면 되는데 네. 그 대신 CPC는 높아지니 아무래도 CTR에 좀 더 중점적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광고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 그 광고 KPI에 따라서 캠페인을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전환이라든지 뭐 로아스라든지 광고 수익 이런 걸 관련해서는 뭐 전환 캠페인 바로 진행하시면 조금 성과를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성과를 보시기 힘들다는 게 이제 원하시는 지표를 바로 얻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래픽 말고 전환 캠페인 진행하실 때는 뭐 CTR이라든지 좀 이런 거를 목표로 보고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좀 저희도 느낀 게 네.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트래픽 캠페인을 하는데 돈만 나가는 것 같고 원하는 거 얻지 못한다 하면 내가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는 너무 좋은 취지로 던지는데 고객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거는 좀 뭔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뭐 타겟을 바꾸든 컨텐츠를 바꾸든 해서 좀 유의미한 트래픽 캠페인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광고 세팅을 진행을 할 때 뭐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하면서 뭐 타겟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종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타겟별로도 나눠보고 뭐 연령대나 관심사별로도 나눠보고 우리한테 맞는 뭐 컨텐츠나 소구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지연님께서 전문가 두 분이 해주시는 강의 하트 귀여운 해주셨는데 하트도 해주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게 뭐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 되게 좋네요. 네 기분이 좋아서 짱구도 지금 기분이 좋아서 아, 뚜껑이 네네. 열렸어요. 이게 열리거든요. 이게 열려서 네, 저희 뚜껑이 감사하다고 할 때 열렸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서 그 김성님께서 저는 문의를 받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DB라는 것이죠. 그러면 DB 가 무조건 뭐죠? 트래픽 캠페인만 사용해야 하나요? 뭐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약간 매체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에서도 DB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병원들. 아, 그쵸. 병원들 뭐 있고 병원이라든지, 네네. 뭐 강의를 한다든지 보험이라든지 네. 렌트라든지 이런 DB 업종 많죠. 뭐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몇 년생만 뭐 이 가격에 해준다. 뭐 이빨이 아픈 뭐 몇 년생 모임, 탈모가 고민인 뭐 몇 년생 모임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결국에는 뭐 병원에서도 뭐 치아 교정 모델 찾습니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트래픽으로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매체마다 이건 좀 달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DB를 받는 거 전용 캠페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트래픽을 굳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랜딩을 결국에는 어딘가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거 말고 좀 DB를 받는 수집하는 목표인 캠페인을 좀 사용하시는 걸 좋고, 그걸 사용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치아 교정 모델처럼 내가 원하는 타겟팅에 대한 컨텐츠를 정확하게 타겟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 남자 뭐 몇 세부터 몇 세, 이거는 일단 기본 값이에요. 디폴트로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로 타겟을 해야 돼요. 배너 아까 광고는 컨텐츠가 완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네. 타겟팅을 정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타겟팅을 안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몇 세 치아 교정 모델 찾습니다. 이거 괜히 내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DB를 받는 목적을 가졌을 때 어떤 캠페인으로 돌려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좀 배너 컨텐츠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DB를 목적으로 한 캠페인도 있는 매체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문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 사이에서 뭐 리드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매체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런 걸 이제 사용해 보시고 동시에 이제 트래픽이라든지 그리고 타겟이나 말씀해주신 컨텐츠 이런 거 같이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댓글이 달렸어요. 일주일 동안 트래픽 캠페인을 했는데 전환이 안 나오면 전환 캠페인으로 돌려봐야 할까요? 혹시 매체를 어떤 거를 사용하시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전환이 안 나온다는 게 이제 어쩐 업종이시고 어떤 식으로 좀 광고를 진행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니까 네. 만약에 그 장주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한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고, 이게 저희가 좀 대략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뭐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 생각하고는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뭐 소셜 쪽, 그러니까 SNS 뭐 메타 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캠페인을 했는데 전환이 안 나오면 전환 캠페인으로 돌려봐야 할까요?가 지금 이미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치 않으신 것 같아요.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트래픽 캠페인을 했는데 전환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트래픽 캠페인인데 전환이 안 나오면 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래픽 캠페인으로 또 했는데 유입당 결과치가 너무 안 좋다거나 성과가 아예 없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뭔가 다른 변화를 취해보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전환이 목적이신데 트래픽 캠페인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전환 캠페인으로 돌려보면
제가 볼 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보기에도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CPC가 일단 올라갈 거고 네, 많이 올라갈 거기서도 것 같아요. 효과가 없었던 컨텐츠와 소재를 그대로 이용하신다면은 이제 비용만 더 많이 나가고 유입자는 줄어들고 성과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트래픽 캠페인을 어떻게 세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재별로 아니면 뭐 소구점별로 아니면 타겟별로 아니면은 뭐 리타겟 꼭 아니더라도 뭐 유사 타깃이라든지 이런 뭐 CRM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보셔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반응을 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효율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전원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의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치즈 우유 먹고 네, 있는 네. 스마트 스토어만 하다가 자사몰을 이번에 시작하려고 해서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페북이 광고 제한이 걸리고 아이고 신분증을 보냈는데도 신원 확인 인증이 안 되는데 이럴 경우 그냥 대행사 껴서 피드백 받아야 할까요? 얼른 광고 돌리고 시작해야 하는데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페북 계정을 그냥 사라는 말도 있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SNS, 페이스북, 메타 이쪽이 좀 비활성화라든지 이런 좀 제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저번 주에 제가 있던 일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이 광고 제한이 일단 걸린 게 뭐가 문제냐면 비즈니스가 일단 있잖아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이전에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뭐 다른 비즈니스도 있고 이거를 막 인스타그램을 여기에 연동시켜 놓고 이렇다 보니까 다시 끌어오는데 권한이 없으면 되게 문제가 생기고 특히 메타가 막 여러 번 다른 데서 막 로그인을 하면 비활성화가 걸리거든요. 맞아요. 다른 IP에서 동시에 뭐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일한 계정으로 뭐 동시에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비활성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뭐 다른 내용들은 좀 아실 수 있으니까 가능한 맨 처음에 만들었던 비즈니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웬만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이제 계정이 있을 건데 그 일단은 계정에서 가장 돌리는 게 좋고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었다 하면 만약에 여기서 진행할 경우에는 맨 처음 계정에서 여기로 계정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권한 같은 거를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고 그 신분증이나 이런 거 보내도 안 되거든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늦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서 대행사를 껴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광고주 분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피드백을 드려도 이게 뭐 저희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계정을 사서 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한 저는 오피셜 계정으로 가능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분들 있죠. 여러 이제 계정을 가지고 뭐 웃긴 대학교 뭐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특징은 어차피 한 개의 비즈니스에 여러 개 계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도 여러 개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페이지도 여러 개로 하는데 결국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비즈니스 계정이 정확히 한 개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다.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한 걸리는 게 왜 제한이 걸리는지를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에 솔직히 명확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는 게 저희도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저희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됩니다. 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해서 비활성화가 된 이슈들이 있으니 최대한 이런 걸 좀 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광고 계정이라든지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고 처음에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 뭐 페이지 생성했으니까 바로 광고 돌리면 되겠지 하고 이제 컨텐츠라든지 관리 같은 걸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채 뭐 심지어 사업자나 광고주 정보 같은 것도 아무것도 입력도 안 했어.
그 상태로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활성화가 거의 한 90% 이상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 쪽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 뭔가 사업자 등록증 정보도 없고 지금 활동도 없는데 갑자기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뭔가 수상해. 일단은 한번 비활성화를 시켜볼까? 좀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고 뭐 컨텐츠를 좀 일부러 업로드를 해놓는다든지 뭐 며칠 간격으로 약간 좀 활발하게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있다. 우리가 뭐 이상한 브랜드가 아니다. 유령 회사가 아니다. 네, 약간 유령 이런 회사가 느낌이네요. 아니다. 좀 이런 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하실 때는 뭔가 그 비즈니스 설정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정보 입력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시는 게 조금의 팁 아니면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자동차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네. 대충 여기가 고장 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까보진 않는 이상 모르듯이 저희도 계정을 이렇게 들여다봐야지만 알지만 들여다봐도 모르는 경우가 좀 메타가 맞아요. 심해요. 그래서 조금 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니 주구절절 좀 많았지만 최대한 그 메타 쪽 이제 뭐 고객센터 이런 데 가끔 메시지로 좀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직접 네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행사가 있으시면 대행사 쪽에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저희 쪽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여기 네, 뭐 만약에 메일에 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인 좀 처리가 어렵더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맛있는 캠핑님께서 맞아요. 사실 페북 막히면 풀게 되는 건 직접 소명해보고 그게 안 되면 결국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풀리는 경우가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안 풀리는 건 아닌데 맞아요.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뭐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방법이라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그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아마 한 2,300명 정도 분들이 보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아마 비슷한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전환 캠페인인데 트래픽 캠페인을 한번 좀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일단은 트래픽 캠페인을 저희는 좀 더 추천하는 편이고 네, 저희 의견은 트래픽 캠페인. 제가 항상 저희 회사 교육할 때도 좀 이야기하는 게 전환이 나려면 결국엔 역순으로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거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서 좀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노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유입, 그 다음에 체류, 구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계를 잡거든요. 이렇게 단계를 잡는데 이 사람들이 구매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에 사람들이 체류하는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유입이 그냥 유입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CPC가 저렴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노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가 많으려면 체류를 길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입이 많아야겠죠. 그러면 노출량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근본적인 노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뭐 1년차, 뭐 2년차 이때 여기 구매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노출량에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제가 GFA를 회사에서 가장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GFA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대시보드 노출량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주식 그래프처럼 지금은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월화수목금토일, 그 다음에 월초, 중순, 말 시간대별로 노출량이 어떻게 변할지 대충은 감이 와요. 이거를 수년 동안 진짜 수많은 시도를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량에 따라서 유입의 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CPC도 달라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월초 최근에 그 GFA 같은 거 해보시면 대부분 월초에 노출량이 대부분 올라요. 똑같은 CPC에도.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출에 좀 집중을 하시면 저는 제가 볼 때 트래픽 캠페인으로도 충분히 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노출이랑 구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뭐 체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출은 일단은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뜸 와서 이거 좋아 사 라고 하면 바로 구매를 안 하잖아요. 일단은 노출을 시켜. 나 여기 들어왔어요. 노출시키고 이런 상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들이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유입인 거예요. 유입이 되었어. 그러면은 체류하게 만들어줘요.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이제 유입되게 했으면은 저희 상품을 어필하는 거죠. 그건 이제 홈페이지 컨디션이라든지 객단가라든지 가격, 구성, 뭐 배송, 서비스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고객님들을 사로잡고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도 이제 온라인도 이런 과정이 똑같다라고 아까 그 4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바로 노출시켜서 구매를 일으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노출시키고 확인도 하고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저는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보 마케터 분들한테 저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만약에 길거리 지나고 있는데 전단지를 줬어요. 근데 전단지의 반응을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고기가 먹고 싶고 배가 고파. 근데 거기서 음식점 전단지를 줬을 때와 뭐 헬스장 전단지를 줬을 때와 그거를 한번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는 타깃한테 의미 있는 노출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단일 매체에 집중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미디어 믹스로 여러 가지 매체를 믹스하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예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요거에 대한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일 매체 집중, 미디어 믹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단일 매체 집중은 말 그대로 매체를 하나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가 많지만 이 매체의 지면이라든지 노출량이라든지 타겟들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해서 이제 단일 매체, 한 매체만 집중을 하는 거고, 미디어 믹스는 우리는 같은 가격을 이제 같은 광고비 쓰더라도 검색 광고도 하고 싶고 배너 광고도 하고 싶은데 배너는 매체를 좀 여러 개를 하고 싶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뭐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바이럴 광고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서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당연하지만 업종이라든지 어떤 상품이라든지 그런 타겟 그리고 이제 광고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 광고를 알리고 상품을 알려야 되고 구매까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미디어 믹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매체마다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매체는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는 매체가 있고 어떤 매체는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어떤 매체는 좀 뭔가 타겟팅이 좀 특이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카드 결제를 많이 해서 뭐 월 카드 결제 금액이 얼마 이상인 사람 이런 식으로 고관여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미디어 믹스를 좀 진행하는 게 효율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현종 마케터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구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단일 매체에 집중하는 게 좋다. 아니면 미디어 믹스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의견들을 한번 주시면 반응이 저희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 다를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 뭐 광고주분들, 그러니까 뭐 인하우스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다른 뭐 대행사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한번 남겨주시면 그동안 저희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일 매체에 저는 집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평균적으로 좀 한 1,000만 원 전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네. 초반에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광고주분들이 한 2, 3억 정도 평균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일 매체로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믹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다양하죠. 특징이 뭐냐면 초반이냐 중후반이냐에 따라 다른 것 그것도 같아요.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초반부터 미디어 믹스를 하잖아요. 그럼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테스트해요. 여기도 좋다는데. 야, 카카오 모먼트 잘 된다는데. 네. 야, 뭐 인스타그램이 좋대. 좀 그런 게 있죠. 유튜브 쇼츠가 좋대. 그러니까 그냥 뇌피셜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정보를 조금 듣는 거죠. 이거 했는데 맞아요. 괜찮대. 너도 해볼래? 이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하나하나씩 제대로 해보시고 어느 정도 효율이, 그러니까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 그럼 거기서 광고비를 쫙쫙 늘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는 어떤 상품을 하든 어떤 컨텐츠를 하든 어느 정도 잘 된다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뭐 메타로 늘리고 거기서 네이버로 늘려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이제 뭐 대기업 대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몇백억 돌리는 대행사도 있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 소상공인도 있고 일반적인 이제 브랜드사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평균적인 광고비가 1억 미만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쓰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하나씩 뭐 두드려 패면서 진짜 하나씩 제대로 좀 해봤으면 패면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몇 개월 동안 뭐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이거 했는데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뭐 초반에는 안 좋았구나.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제대로 해봤나? 같은 매체를 이용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를 네네. 해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제대로 해봤는지 히스토리를 파악해보면 제대로 했다기보다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는데요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제 친구가 뭐 화장품을 하는데 네. 이게 잘 된대요. 근데 본인은 생활용품이고 타깃도 다르고. 업종이 너무 다르네요. 근데 네. 그냥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본인이 진짜 어떤 메시지를 어디에 던졌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저는 하나씩 좀 두드려 패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느껴요. 일단은 현종 마케터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 광고비라든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사실 좀 많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매체에서 해볼 수 있는 거를 다 하나씩 뜯어보면서 진행을 하면은 좋겠죠. 소재나 타겟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슷하게 모두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쪽에서 효율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지만 아무래도 광고비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매체를 정말 뜯어서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뷰티에서는 잘 됐는데 뭐 다른 쪽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저도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광고주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 친구가 뭐 제가 아는 대표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뭐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도 잘 되는데 우리도 잘 되겠지. 근데 그분들이랑 객단가나 타겟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같은 게 아니잖아요. 상세 페이지도 다르고 뭐 그 제품의 성향도 다른데 우리가 단지 핫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한번 내가 노출을 시켜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저희 생각을 한번 말해봤고 네. 뭐 소통하면서 한번 해볼 건데 네. 기초 화장품 업종이고 예산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려는데 너무 매체가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중이랑 예산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그 다음에 현재는 네이버 검색 광고, 쇼핑 광고, 블로그 체험단, 카카오톡 상단 배너 이거 아마 비즈보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단일 매체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평균적인 광고주분들한테 초기 진행할 때 뭐 네이버 GFA 같은 경우는 하루 10만 원에서 30만 원 최소 필수 조건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C가 평균 500원이라고만 쳐도 100번 클릭 나면 5만 원이에요. 근데 5만 원의 전환율이 대부분 뭐 1%에서 많으면 뭐 3% 이상 되잖아요. 그 정도면 네, 그렇게 되면 10만 원이 금방 쓸 것 같거든요. 금방 나가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네이버 검색 광고, 쇼핑 광고 걷다가 기초 화장품이었잖아요. 제가 볼 때 기초 화장품 만약에 뭐 앰플이나 에센스 이런 거 CPC 단가가 3,000원에 4,000원대는 할 거거든요. 최소. 그렇죠. 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높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상단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뭐 70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키워드 하나만 하시는 것도 아닐 테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저기에만 1,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브랜드 자체가 얼마 안 된 브랜드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검색이랑 쇼핑만 해도 일단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블로그 체험단도 이게 뭐 당연히 엄청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정말 한 건에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정말 그렇거든요. 뭐 카카오톡 상단 이제 비즈보드 같은 경우도 결국 CPC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DA 광고다 보니까 저렴하다 해도 이 네 가지를 1,000만 원에 가져가는 게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뭔가 한두 곳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1,000만 원 정도면 한 두 군데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최대. 네. 그러니까 최대 두 곳.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만 매체 잡아볼게요. 그러면 카카오 비즈보드랑 네이버 검색 광고 두 개만 10만 원씩 잡으면 600이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10만 원만 또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됐을 경우에도 더 많이 쓸 수 있고요. 안 됐을 경우엔 줄일 수가 있겠죠. 그쵸. 예산은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 뭐 지금 대행사에서는 무조건 많은 매체를 쓰라던데요. 이거는 대행사가 아니라 그 마케터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반대로 적게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적게 쓰라는데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이게 여기서 뭐 대행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방향도 중요하고요. 이게 뭐 책임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더 지향하면 좋을지 그거는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일단은 1,000만 원 정도면 기초 화장품이면 일단은 컨텐츠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우선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메타가 네.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타겟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메타 광고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많은 매체라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네이버, 뭐 카카오톡, 구글 이런 거 저희가 다 아는 매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이 매체에 사람들을 노출시켜서 반응을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매체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매체에 우리께 노출이 된다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뭔가 보여줬을 때 우리 상품 괜찮으니까 다들 들어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매체마다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CPC 단가도 높고 뭔가 다른 이제 매체에 비해서 조금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제휴사라든지 제휴 사이트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네트워크 배너 매체사들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지 효율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라면은 2가지 정도만 매체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댓글이 있어서 네.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컨텐츠 쪽, 그러니까 뭐 DA가 되든 아니면 SNS가 되든 이 비중을 50% 이상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여줘야 되죠. 네네. 그 다음에 뭐 바이럴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깔아두는 용으로. 네, 만약에 뭐 초반이라면 30에서 40%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계속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져가고 검색이랑 쇼핑은 초반에는 바로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나고 좀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대표 키워드는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뭐 서브 키워드 있잖아요. 이런 것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사명. 그러니까 약간 브랜드명. 뭐 앰플이어도 그냥 앰플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가져가시지 마시고 뭐 앰플 추천 이런 거 말고 약간 뭐 우리 앰플이 여드름 앰플인지 수부지 뭐 앰플인지 보습 앰플인지 이거에 따라서 계속 뭔가 서브로 발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0대 무슨 어떤 종류의 앰플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썼거든요. 만약에 뭐 앰플이면 만약에 여드름이라고 칠게요. 뭐 여드름 앰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 뒤에 뭐 후기, 그 다음에 내돈내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칠만한 거 있잖아요. 뭐 추천도 될 수 있는데 추천은 워낙 많고 뭐 후기, 내돈내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이, 뭐 20대, 30대, 그 다음에 여기 피부 타입. 소구 포인트를 잡는 거죠. 예, 네. 뭐 만약 여드름이어도 이 사람이 좀 건조한
뭐 건성일 수도 건성, 있잖아요. 예. 건성 여드름 앰플, 지성 여드름 앰플, 아니면 뭐 여드름 앰플, 뭐 지성용. 이름을 붙이는 네. 거죠. 네. 그런 게 결국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깔아놓으세요. 깔아놓고 나중에 배너 같은 데 있잖아요. 뭐 DA나 SNS 컨텐츠에 그걸 녹이세요. 소구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컨텐츠에 아까 앰플이었잖아요. 그냥 뭐 우리 뭐 땡땡땡 뭐 보습 앰플 이게 아니라 아까 뭐 땡땡땡 뭐 지성용 여드름 앰플. 그러면 사람들이 뭐 브랜드사 명이나 뭐 이런 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그래도 아까 3-4천 원보다는 이게 그래도 1,000원 이하는 할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좀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이 또 계셔서 이제 한 분만 더 하고 다른 주제로 좀 저희 넘어갈게요. 벌써 50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진짜 근데 정말 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뭐 더 가능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더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불을 판매하는 리빙 업종 예산이 800만 원 정도라면 매체 몇 가지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단일 매체 3개월 정도 하다가 효율이 별로면 관두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정도를 어떻게 했느냐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단일 매체 3개월에 집중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단일 매체를 정말 빡시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운영을 하셨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근데 저는 최소 3개월은 해보래요. 그러니까 모든 광고주한테 최소 3개월 동안 광고를 안 할 거면, 지속적으로 안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아까 중요한 게 뭐? 노출이잖아요. 노출을 계속 시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얻고, 그때 거기 이불 괜찮다고 보였는데 이제 뭐 계절 바뀌니까 사계절 이불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 결국에는 뭔가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뭔가를 쌓아야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파도 한 방에 끝나요. 계속 쌓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는 걸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이 꾸준하게 어떻게 잘 하느냐는 결국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니까 3개월 정도면 저는 더 그 이상 해봐도 된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뭐 업종이나 단일 매체 어떤 거 운영하셨는지나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타겟 설정은 어떻게 해주셨는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너무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둔다기보다는 다른 거를 조금 더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번 매체를 바꿔둔다든지 아니면 뭐 소구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종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한테 꼭 광고를 맡기세요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를 맡겨주신다고 해서 다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저희도 방향성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광고를 진행 못한다, 뭐 지금 아니면 스케줄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뭐 제가 몸이 하나인데 여러 개를 다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그냥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제 가려고 했는데 그 규림님께서 배너 광고 찾아보니까 네이버랑 구글이랑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하고 있는데 배너도 네이버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사몰인지 스마트 스토어인지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될 맞아요. 것 같고, 업종이랑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업종보다도 일단 네이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검색 광고 스마트 스토어. 네, 스마트 스토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스마트 스토어. 근데 구글도 진행을 하고 계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제한되는 점들을 아실 건데, 그럼에도 고민을 하는 거라면 예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예산이 많으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 조금 저는 뭐라고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실 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고 이런 소구점을 갖고 뭐 타겟은 이렇게 잡을 건데 그럼 이 매체가 좋을까요? 이 매체가 좋을까요? 우리 목적은 이거예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좀 더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 이제 문의를 주시려는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정리해 보면 네. 스마트 스토어면 네이버 뭐 GFA나 이런 배너 광고를 하시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면 구글을 좀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죠. 네. 저희 저번에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툴이다 보니까 네이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유리하다.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사물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라 하네요. 네, 스마트 스토어. 그러면 일단 네이버로 먼저 진행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네. 하니까 거의 한 55분이 됐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빨라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뭔가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할 줄 몰라서 맞아요. 그래도 준비했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주제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변에서 대행사 직군이 아닌 친구들이 좀 많이 물어본 주제 궁금해하는 주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이제 끝났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지는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이 드라마 대행사가 되게 핫해서 이제 많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 진짜 이렇게 일해? 네, 이렇게 일하냐?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사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뭐 실행사들도 있고 뭐 바이럴만 하는 곳, SNS 하는 곳, 콘텐츠 만드는 곳. 그다음에 뭐 저희처럼 온라인만 하는 곳, 오프라인만 하는 곳, 아니면 종합광고 대행사.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뭐 S 그룹의 뭐 그런 곳이나 뭐 LG 그룹의 계열사 기획이라든지 뭐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H 땡땡땡이라든지. 네, 그런 곳들 아무래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되게 이제 실존 인물을 해가지고 좀 드라마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 요약본을 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링크 공유해 주셔서 저도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쓰는 용어들은 좀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무 단어들은 또 맞아요. 뭐 비딩, 뭐 비딩이라든가 PT라든가 그다음에 뭐 PT 하면 사람들이 너 PT 뭐 얼마에 했어? 아니면 뭐 너 오늘 PT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행사에서처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면서 이제 경쟁 PT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일하는 것들 거기에는 이제 뭐 CD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종합광고 대행사다 보니까 대부분 좀 한 팀에 모든 이제 많은 직군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고 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야근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야근, 미팅, 뭐 외근, 광고주와의 뭐 전화 통화, 식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근은 뭐 회사마다 다르고 마케터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서 요즘은 한 6시 5분이면 대부분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80% 이상은 한 6시 땡 하면 10분 안에는 칼퇴하시는 것 같고 저도 한 6시 1분이면 대부분 이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칼퇴를 하다가 이제 할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야근이 그 드라마처럼 뭐 밤을 새고 막 약국 다니면서 약국이 아니라 병원 다니면서 약 처방 받고 뭐 담배 물면서 일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야근이거든요. 그쵸. 맞죠. 저희 6시 퇴근인데 지금.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거를 하면 그만큼 또 시간이 나와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나. 아마 그 드라마가 좀 옛날 배경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행사 보니까
막 맨날 막 약 먹으면서 해야 되고 막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막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마케터로서 보면서 좀 느꼈던 건 희열 좀 그러니까 성취. 예, 뭐 경쟁 PT나 이런 걸 해서 따냈을 때 그다음에 뭐 팀원들과 같이 어떤 걸 해서 결과물을 이루어냈을 때 성취감이 대단하죠. 네, 그런 것들은 이 마케터로서의 엄청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그걸 하기 위한 시간과 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근데 그만큼 성과에 따라서 보상도 해주기 때문에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힘들지만 돈도 많이 벌고 본인들이 좋아서 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대행사에 대해서 뭐 좋게 보시는 분들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대행사 드라마와 현실은 조금은 다르다. 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대행사가 좋은 점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던 거라든지 몰랐던 거를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좀 뭐 정보 습득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뭐 그만큼 성취감도 있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워라밸도 좋고 이러면은 좋지만 네, 대행사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 AMPM 글로벌은 약간은 다르다.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야근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닌 회사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도 아마 옛날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실제로 그 마케터분들 그러니까 대학생 마케터나 예비 마케터 분들이 가끔 제 메일로 진로 고민을 진짜 보내주시거든요. 사연들이 있구나. 네, 저번 네. 달에 한번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본인이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어보면서 질문을 남겼어요. 문의 그러니까 약간 Q&A처럼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거기서 기억에 남는 건 야근이 정말 많나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어딜 갔느냐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으론 초반 제가 볼 때 1, 2년은 어떤 직무에 어떤 회사를 가든 1, 2년 동안은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거를 저는 싫어요 라고 하면 그냥 뭐 공무원들도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에 가든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안 맞는 거라고 하면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약간 요즘 제가 좀 미는 말이 옛날에는 맞는 옷을 이제 입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맞춰 입는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 네, 그러니까 맞춰 입어야 돼. 내가 옛날에는 맞는 옷,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맛없어도 다르게 조리해서 골라 먹거나 조리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뭐 조금이라도 즐거운 사회생활이 되지 않을까 뭐 싶고 일단은 저는 좀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즐겨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뭐 1, 2년이 되든 2, 3년이 되든 내가 만족을 할 때까지 뭐 업무의 스킬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야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야근은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뭐 맞다라고 뭐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좀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지금 광고 얘기 외에 좀 대행사 요즘 드라마 대행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문의를 주셔가지고 맞아요.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오늘 주제 3가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궁금했던 점이나 답변이 안 됐던 점 있으면 혹시 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메일 그러니까 지금 전화는 저희가 못 받으니까 메일로 남겨주셔도 되고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기억했다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음에 같은 팀이지만 팀끼리도 간혹 이런 이제 라이브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빠르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 예정이니까 마케터 이제 마케팅 학교 커뮤니티 보시고 구독 네, 해주시고요. 뭐 구독이랑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뭐 몇 시에 어디서 하는지 이제 자주 봐주시면 저희가 좀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랑 이제 질문이라든지 이런 내용 구상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케팅 학교의 주연종 정다혜였습니다. 안녕. 이것도 인사해줄까?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